안녕하세요. 우리가 올레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OLED. 그래서 이 유기질에서의 발광 현상은 오래전부터 관찰이 됐지만 효율이 향상되고 밝기가 향상된 건 1980년대 코닥에서 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OLED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초기에 많이 사용된 ALQ3 재료 분자가 보이죠. 저 분자입니다. 스몰 모레큘. 그래서 이게 초기에 적용된 제품 카오디오에 적용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OLED로 적용이 됐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단색이죠. 점점 이제 발전이 되고 지금은 TV나 휴대폰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기재료에 대한 에너지 레벨을 살펴봤고요. 금속도 중요합니다. OLED에서 금속도 중요한데 금속은 1함수가 중요하죠. 자, 1함수란 건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자, 금속 속에 있는 전자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떼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그게 워크 펑션입니다. 1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소한 요 에너지는 있어야 전자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함수가 크면 이게 이제 보다 낮은 쪽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캐소드 재료, OLED의 재료에서 캐소드 재료는 1함수가 작은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캐소드 위치죠. 캐소드. 반대쪽은 에노드, 양극 전극입니다. 에노드는 1함수가 큰 재료를 써야 됩니다. 자, 프로스에서는 전공이 주입이 돼야 되죠. 전공. 자, 캐소드는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주입이 됩니다. 자, 이 전자는 이 루모 레벨로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루모 레벨 가까이 전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요 워크 펑션이 작아야 됩니다.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자, ALQ3의 루모 레벨이 3일렉트론볼트 정도 되니까 워크 펑션도 3 가까이 되는 게 좋겠죠. 작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그네슘이 대표적으로 1함수가 작은 재료입니다. 3.46. 거의 3에 근접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요 배리어를 넘어서 전자가 들어가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ITO는 1함수가 크죠. 4.67. 보다 깊이 있습니다. ITO. 그래서 여기에 TPD, 디아민, 트리페닐린 디아민, 이 전공 수송층이죠. 그래서 전공이 자, 이 TPD의 호모 레벨 보니까 5.4 정도 되죠. 매우 깊습니다. 5.4. 여기서부터 5.4 되는데 호모 레벨이 있는 것이죠. 호모 레벨. 그래서 이 ITO 같이 워크 펑션이 큰 재료를 사용을 해야 홀하고 요 호모 레벨 사이의 에너지 높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야 쉽게 홀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에노드에는 1함수가 큰 재료, 그 다음에 캐소드에는 1함수가 작은 재료가 사용이 돼야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두 층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가 TPD, 전공수송층, 여기가 ALQ3 발광층이죠. 발광층. 이렇게 해서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흘리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빛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캐소드 아까 마그네슘을 썼었죠. 1함수가 작은 재료. ALQ3 발광층이죠. 디아민 전공수송층. 에노드는 1함수가 큰 ITO. 이렇게 해서 빛이 나오도록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전자가 들어가고 홀이 들어가서 여기서 만나서 빛이 나옵니다. 발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다이오드의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고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야 순방향이 됩니다. 반대 전압에 대해서는 역방향이 되는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오드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전압 전류 특성을 보면 순방향 그리고 역방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OLED는 다이오드와 같이 순방향 전압에 대해서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역방향 전압에 대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증가시키면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전류가 증가하면 밝기가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OLED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이 효율화된 최적화된 효율이 최적화된 구조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자, HIL 홀 인젝션 레이어입니다. 홀 인젝션. 이거는 이제 에너드가 위에 있는 구조네요. ITO 이람수가 큰 재료고. 자, HIL은 보니까 호모 레벨이 좀 위에 있죠. 이 HTL보다도. 그래서 에너드하고 이 HIL의 호모 레벨 하고 높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홀 인젝션 레이어입니다. 자,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조금 호모 레벨이 내려오긴 했지만 배려가 낮아서 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광청과 여기에 배려도 낮아지고 쉽게 발광초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홀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에미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EML이죠, EML. 전자에도 보면 여기서 EIL. 자, 여기에 루모 레벨이 좀 낮죠. 그래서 쉽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자, 여기도 쉽게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계단처럼 돼 있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ETL. EIL,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 ETL,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EML, 일렉트론 에미션 레이어, HTL,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HIL, 홀 인젝션 레이어. 이러한 레이어를 조합을 해서 효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공 전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재료, 우리가 보았던 ALQ3 가장 먼저 개발된 재료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녹색을 내는 발광 재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odified ALQ3 조금 개선된 그러한 또 재료들. 자,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발광 재료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색. 자, 청색을 내는 재료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RGB 각각의 발광 OLED를 만들게 되고 이 RGB를 조합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청색 발광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색 발광 다양한 재료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빨간색이죠. 빨간색 재료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다 유기 재료들이죠. 유기 재료들입니다. 요거는 황색 및 주황색. 자, 루브린, BTX. 자, 요거는 노란색 계열의 빛이 나오는 그러한 유기 재료들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게 되는데, 자, RGB 세 가지 색상이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만들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AM은 액티브 매트릭스, AM LCD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랜지스터 소자, 액티브 소자를 사용하는 경우 AM OLED라고 하죠. 그래서 TFT를 사용해서 구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광청에서 나오는 빛이 유리 아래쪽으로 나오는 경우, 우리가 바텀 에미션을 하죠. 유리 아래쪽으로 나오고, 자, 위쪽으로 가는 경우는 탑 에미션이라고 하죠. 빛이 나오는 빛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 탑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갤럭시는 다 이 탑 에미션으로 돼 있죠. 이 아래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 가로막히는 게 맞습니다. 배선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빛을 통과할 영역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대신에 위로 탑 에미션을 취하게 되면 방해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 빛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통과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 탑 에미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PDL은 패턴 디파인드 레이어죠. 좀 두껍게 유기 재료를 해서 우리가 정착할 때 뱅크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AM OLED, 액티브 매트릭스는 트랜지스터가 하수에 2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칭용으로, 하나는 드라이빙용으로. 그래서 TFT는 신호전압, 데이터 전압을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TFT2는 충전된 전압을 전류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OLED는 전류에 비례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전류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전압을 저장을 하고, TFT1은 스위칭 역할을 하죠. 전압을 저장을 하고, 저장된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TF2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게 되고,
밝기가 변하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M OLED는 최소 TFT가 2개 이상 필요합니다. LCD는 1개만 있으면 됐죠. 2개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선도 하나 더 추가됩니다. VDD 라인이 추가되죠. 전압을 공급하는 VDD 라인이 추가가 됩니다. 자, 트랜짓을 사용하게 되면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PM OLED, 트랜짓을 사용하지 않는 OLED가 사용이 됐습니다. 요거 전면창이죠. 혹은 나중에는 요거 표시창이네요. 이 바깥쪽에 전면창에도 OLED가 적용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은 PM, TFT를 사용하지 않는 PM OLED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자, PM OLED는 전극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가로 전극과 세로 전극 사이에 발광층이 있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PM OLED죠. 자, PM OLED의 구동은 PM OLED, OLED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의 선택은 순방향, 역방향 전압으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라인에 빛을 내야겠다. 그렇게 되면 자, 요 스캔 쪽, 해당되는 쪽을 전압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쪽에 해당되는 전압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고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이 되겠죠. 전류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라인에 해당되는 요 선은 다른 화세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요 가로 라인의 전압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 첫 번째 라인만 빛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끝나고 나면 자, 이 첫 번째 라인의 전압을 높게 플러스로 높여주고 두 번째 라인을 제로로 낮추어주면 이번에는 두 번째 라인의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고 원하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라인은 꺼져버리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 줄씩 점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에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오고 꺼지죠. 두 번째 라인에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오고 또 꺼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오고 꺼지고 순차적으로 점등을 하게 돼서 한 프레임 시간 중에서 원회치 동안만 빛이 나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다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시간은 꺼져 있고 요 원회치 동안만 빛이 나오는 그러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인 시간만 빛이 나오기 때문에 화소가 많거나 대면적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다 AM O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PM OLED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PM OLED를 만드는 공정. 자, ITO로 지금 가로 배선이 형성이 되어 있죠. ITO 패턴을 하고 이 캐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OLED를 장착하고 할 때는 포토 공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OLED는 물이 들어가거나 산소가 들어가면 분자들이 결합이 끊어지고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데 우선 이 세퍼레이트라는 패턴을 하게 됩니다. 세퍼레이트. 요거는 유기재료, 특히 네가PR 같은 걸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역삼각형의 구조가 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세퍼레이트가 형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발광 재료와 캐소드 재료를 전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별도로 리소그라피 공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착을 할 때 이미 패턴이 돼버립니다. 자, 세퍼레이터 위에도 정착이 되고 아래쪽에도 정착이 될 텐데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절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분리된 배선을 리소그라피 공정이 없어도 정착을 하면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분리된 OLED 라인과 캐소드 전극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나 산소에 노출시키지 않고 공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PM 올레도 공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단면을 좀 더 살펴보면, 그래서 이게 필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퍼레이트입니다. 세퍼레이트가 있어서,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면 자, 발광 재료들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캐소드 전극, 메탈 전극도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배선의 형태로 되고, 자, 필러 위에 남아있는, 세퍼레이트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가 절연체고, 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영향 없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을 하게 됩니다. 세퍼레이트가 되고 나면 발광 재료를 정착을 해야 되는데 섀도우 마스크를 씁니다. 이건 역시 리소그라피 공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섀도우 마스크를 써서 진공 중에서 정착을 하고 봉지까지 해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발법이죠. 그래서 포인트 소스, 자, 여기 포인트,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해서 정착이 되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서브키퍼는 로테이션을 합니다. 회전을 시키는데 이건 균일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운데는 두껍게 되고 옆으로 갈수록 얇게 될 텐데, 그래서 회전을 약간 편심을 줘서 회전을 하게 되면 두께의 균일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소스 대신에 리니어 소스를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도 있는데 이렇게 긴 리니어 소스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발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OVPD, Organic Vapor Phase Dissipation, 양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 가스, N2 같은 캐리어 가스에 이러한 발광 재료들을 혼합이 되도록 해서 캐리어 가스에 실어서 내려보내는 거죠. OVPD. 그 다음에 리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발광 재료를 기판으로 전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양산에서는 현재 적용되지는 않는데 연구가 많이 됐었던 그러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레이저 인듀스 스멀 이미징. 자, 레이저가 들어오면 이 필름에 붙어 있던 발광 재료들이 떨어져서 기판에 가서 붙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고분자라면 잉크젯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잉크젯. 고분자는 이제 용액이라서 스핀 코팅이나 잉크제팅이 가능하죠. 이렇게 발광 재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O 패턴이 되고 나면 이제 발광 재료를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진공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진공 장비에 들어가면 발광 재료를 정착하기 전에 프리트리트먼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토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세정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ITO의 이람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에노드 전극은 이람수가 클수록 좋죠. 그래서 오토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재료들을 순차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HIL, HTL, EML, ETL 구성에 따라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EIL 마지막으로 캐소드를 정착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대기로 나오기 전에 이제 봉지 과정을 또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게닉 디파지션은 정발법입니다. 온도를 올려서 하는데 포인트 소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라인 소스일 경우는 긴 모양으로 되겠죠. 그 위에 기판이 왔다 갔다 스캐닝하는 타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착을 할 때 RGB가 따로따로 정착이 돼야 되니까 섀도우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패턴에 맞게끔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러한 섀도우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슬롯 타입, 요거는 길게 스트라이프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두 가지 타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섀도우 마스크를 두고 정발을 하면 여기 열린 부분만 빨간색이, 나머지 다 가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이동해서 녹색 발광 재료를 하면 옆에 녹색 발광 재료와, 그 다음에 한 칸 더 옮기면 블루, 이렇게 해서 파란색, 이렇게 RGB를 파인 메탈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인 메탈 마스크의 재료는 인바 재료입니다. 인바는 열팽창 계수가 제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 재료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미세 구멍을 가공하고 이걸 가지고 섀도우 마스크로 사용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인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정렬하는 것도 어렵고요, 미세하게.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섀도우 마스크를 붙일 때 중력 때문에 이게 처질 수가 있죠. 처질 수가 있으니까 마그네틱을 써서 위로 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사용해서 기판에 딱 밀착이 되도록, 안 그러면 이게 처지게 되면 제대로 정위치에 정착이 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섀도우 마스크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죠. 가운데 부분은 다 됩니다. 두꺼운데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자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섀도우 이펙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발광제로, 여기죠. 발광제로와 캐소드까지 다 끝나면 봉지를 하게 됩니다. 봉지할 때도 이게 대기 중으로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봉지가 될 때까지는 대기 중에 넣으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메탈캔, 이게 PM 올레드에 사용한 메탈캔입니다. 소스 재질로 이렇게 뚜껑을 씌우고 접착제로 유리랑 고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소나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데시컨트는 만약에 산소나 수분이 있을 때 이걸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산소나 수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봉지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분홍색이 세퍼레이터죠. 역삼각형 모양의 세퍼레이터고, 그래서 전면에 정착을 하게 되면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분리된 그러한 발광 재료총이 형성이 되고 캐소드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선으로 빠져나와서 전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자, 밑에는 ITO, 수직 방향으로 ITO 정박이 있어서 여기도 전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교차점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발광이 되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자, 이 경우는 메탈캔 쪽은 빛이 갈 수가 없겠죠.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올레드 산업에서는 PM 올레드가 먼저 제품화되고 생산이 됐고, 휴대폰의 전면창이나 표시창에 적용이 되다가 지금은 AM 방식으로 다 바뀌었죠. 자, 봉지는 중요합니다. 산소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잘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엔캡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성능은 이 퍼미에이션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투섭률이죠. H2O 퍼미에이션 레이트. 자, 단위는 그램 퍼 스퀘어 미터 퍼 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제곱미터에 막이 있을 때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통과했느냐, 그걸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작아야겠죠.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OLED에 필요한 건 10의 마이너스 6성 이하가 돼야 된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PT 필름은 이 비교적 투섭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 봉지나 이런 데 보면 안쪽에 메탈 코팅이 되어 있죠. 바로 이 투섭률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수분이 침투하면 식품들도 상하기 쉽죠. 그래서 비닐 PET 필름 같은 경우에 내부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메탈 코팅을 해서 수분의 침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자, LCD의 경우에 요구사항은 비교적 이런 그 올레드보다는 좀 크죠. 지금 말해서 2성 그램 퍼 스퀘어 미터 퍼 데이 이고요. 여기 모콘 측정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콘사에서 만든 투섭률 측정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잴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못 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OLED의 경우에는 산소나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잘 봉지를 해야 되고, 이게 봉지가 잘 안 되면 자, 이렇게 가장자리로 침투가 되면 이렇게 빛이 나오지 않는 영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페일이 나는 거죠. 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엔캡슐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초기 상태는 빛이 잘 나다가 시간에 따라서 다크 스팟이 생기게 되고, 즉 빛이 나오지 않는 불량 영역이 생기고
이것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서 결국은 빛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OLED에서 엔캡슐레이션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공정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OLED는 산소나 수분 이런 것이 있으면 빛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불량이 생기게 되는데, 엔캡슐레이션이 잘 되더라도 수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기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형광등도 그렇고 모든 조명기구들도 수명이라는 게 있죠. 원래 밝기에서 50%까지 휘도가 감소하는 시간, 그걸 보통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는데, 자, RGB, OLED에서도 수명이 있습니다. 점점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특히 파란색이 빨리 어두워집니다. 파란색이 빨리 어두워지게 되면 흰색의 경우 약간 옐로이시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RGB 합해서 백색을 내고 있는데, 자, 블루가 어두워지면 이게 점점 노란색이 강해지는 거죠. R과 G를 섞으면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옐로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LED 백라이트도 마찬가지죠. LCD에서 LED 백라이트도 자, RGB LED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블루가 빨리 어두워지기 때문에 옐로이시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의 이런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블루의 면적을 보통은 크게 설계를 합니다. 자, 블루의 면적이 커지면 여기에 전류를 조금만 흘려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블루의 휘도 감소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감소율을 가졌다면, 자, 블루의 면적을 크게 해서 흐르는 전류 밀도를 줄일 수가 있으면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어서 옐로이시 현상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블루의 수명도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면적을 크게 하면 이렇게 블루의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앞에서 이제 봉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 세 가지 타입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기에 사용했던 메탈캔입니다. 메탈 뚜껑을 씌우고 여기 접착제 잘 발, 이게 부실하면 연포로 침투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시컨트, 흡수제가 들어있고요. 흡수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건 유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유리를 덮어서 봉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바글래스하고 데시컨트를 혼합하는 방식의 봉지 방법.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건 씬필름 디포지션 타입입니다. 유기무기 방막을 순서대로 정착을 해서 봉지를 하는 게 요즘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갤럭시라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봉지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봉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층으로 할 경우에는 유기막을 교대로 쌓게 됩니다. 교대로 쌓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훨씬 얇고 우수한 봉지 특성을, 얇고 우수한 그러한 봉지 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